자, 자본시장 통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증권사 CMA에도 은행과 같이 소액기능 결제 부분이 도입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재무설계 김형용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소액 결제 기능이 도입이 됐는데 네. 그 발단이 됐던 것이 바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이 일단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이름이 기존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취지로 시작을 됐고요. 주요 내용이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는 각 그 업종별로 그 규율하는 법 체계가 달랐었는데 그거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별로 규제를 같이 하겠다 해서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권회사든 은행이든 보험회사든 어떠한 금융회사든 그 기능이 동일하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같은 규율을 받는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둘째로는 금융투자 상품 이런 개념들이 과거에는 열거주의였습니다. 즉 A, B, C, D라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서비스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이런 기능들의 상품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포괄주의로 전환이 됐다는 게 또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는데 이 업무 범위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주로 증권사가 그런 수혜를 입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도 종합금융투자회사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투자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선진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게 각 자본시장들을 영역이 나눠져 있던 거를 지금 하나로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국에 비해서 그 경쟁력이라는 게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로 8월 4일 얼마 안 됐죠. 그 증권회사의 그 CMA라는 상품에 소액 결제 기능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CMA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아까 말한 이 자본시장 그 통합법 중에서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는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증권사의 CMA의 소액 결제 기능을 도입을 한 것인데, 이 소액 결제 기능이라는 것이 조금 낯섭니다. 어떤 것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명칭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소액을 결제한다? 그럼 작은 돈을 결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기존의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거래를 하면서 그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한다든지 혹은 카드나 이런 지로에 대한 부분 급여를 이렇게 받는다든지 공과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이체나 이런 부분들을 현금 이해에 따른 지급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 건수는 상당히 많죠.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수는 많지만 단위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것을 소액 결제 기능이라고 하고요. 은행에서만 이런 기능들이 취급되고 있던 부분을 증권회사 쪽까지 그 폭을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 CMA 상품을 이미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CMA 상품이 그동안 소액 결제 기능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이 그 자체적으로는 그 소액 결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빌려오는 개념. 그래서 가상계좌라는 거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요? 화면을 보시면은 가상계좌에 대한 그 입금 예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가상계좌라는 게 은행의 서비스를 빌려 쓰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닉네임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CMA에 여러 그 은행들의 금융계좌를 동시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권사에도 소액 결제 기능이 생겼으니까 가상계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겠네요. 네, 실제로 8월 4일 이후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그 CMA를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그 가상계좌라는 부분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14개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이라는 데 가입을 해야 그런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한 11개 정도 되는 증권사도 이제 올 하반기 중에 이제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CMA에 대한 내용, 지금 소액결제 기능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도 조금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 소비자로서는 막연한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어떤 제도 변화라는 게 또 올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의 변화가 소비자한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좀 유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현재 이제 은행하고 이제 증권사 간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급 통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입니다. 그 제휴은행이라는 거 이제 그런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증권사가 이제는 아까 소액 결제 기능 같은 거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을 끼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인 증권사들이나 이런 곳이 이제 자기 이제 계열사 쪽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면서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은행은 그걸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할 거리가 많아지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이제 보통 예금 통장에서는 은행에서는 한 0.1% 정도의 이자밖에 주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네. 제로 금리였는데 최근에 은행에서조차도 CMA를 의식해서 많게는 4% 정도의 이자까지 주는 뭐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 네.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조건부로 4% 가까운 이자다 뭐 굉장히 큰 폭의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은행들이 어떤 월급 통장을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제가 뭐 화면에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KB 스타트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4%에 해당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파격적인 금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통장 잔고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일 때만 그런 걸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주는 금리라는 점에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른 상품들도 한번 설명 들어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은행의 AMA 통장이라든지 혹은 뭐 하나은행의 빅팟 뭐 이런 통장들 있죠. 네. 그런 통장들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하나은행의 빅팟 통장은 연 2% 정도의 금리를 주고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한 20배 정도 되는 많은 금리를 주고 있는 대신에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는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부대 조건들은 좀 없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가시면서 이제 보통 잔고가 내가 얼마 정도 있느냐 평소에 그거에 따라 좀 선택하시면 좀 더 유리하시겠죠. 조건부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실제로 좀 많이들 옮겨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좀 증권사 쪽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수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그런 이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알겠습니다. 증권사나 뭐 은행들이 월급 통장 확보에 굉장히 또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배경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행이 과거에 이제 좀 편하게 영업을 사실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월급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가졌던 장점 중에 하나가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가 되게 저렴한 돈을 모아서 뭐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영업을 이제 많이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긴 건데 사실은 이제 CMA나 이런 계좌를 유치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손해를 보는 어떤 영업 행위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제 주거래 은행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주거래 증권회사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래 증권회사라는 걸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써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즉 CMA라는 이제 급여 계좌 외에 뭐 다른 뭐 보험 상품이나 펀드라든지 혹은 다른 예적금 같은 이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CMA를 좀 인기 상품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맞습니다. 다른 상품들을 이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은행 월급 통장이나 증권사의 CMA 통장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은행 상품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CMA도 이제는 급여 이체가 가능한 통장으로 이제 진화가 됐죠. 네.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각각의 그 항목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금리 이자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증권회사 쪽에 CMA가 좀 더
한정승을 제가 주고 싶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 이미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대금리나 이런 이제 조건에서 은행 쪽의 상품을 계속 활용하시는 게 좀 유리한, 즉 금리 할인을 좀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그 다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양쪽이 서로 그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뭐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든지, 뭐 카드와 결합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각 회사별로 오히려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쪽 편을 좀 들어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뭐 선택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증권사의 CME 통장이냐 아니면 은행의 월급 통장이냐. 일단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 CME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주신 거고요.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월급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비자가 이 CME와 같은 상품들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CMA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그 유동성이 확보된 상품들 중에서는 금리가 좀 높은 상품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돈을 뭐 6개월, 1년 뭐 그 이상으로 계속 가지고 갈 돈이라고 한다면 은행 상품의 뭐 예적금이라든지 다른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CMA를 활용할 때는 이제 개인의 소비나 투자 등 어떤 전체적인 현금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통제하느냐에서 CMA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급여 통장에서 CMA 1, 2, 3 세 가지를 기능별로 이렇게 자동 이체를 하고 그 이후에 각각의 기능들이 따라 이제 CMA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1번 CMA는 저축과 투자 상품이나 이런 쪽에 납입하는 그 돈들을 잠시 보관하는 위치에 있고요. 2번 CMA는 언제 쓸진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보관하고 있는 이제 비상 예비 자금을 그런 이제 저축해두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3번 CMA는 이제 체크카드와 연결을 해서 언제든지 돈을 뺐을 수 있는 지출 통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달 이 세 가지 통장에 미리 계획한 돈만큼을 이렇게 자동 이체를 시킴으로써 계획적인 급여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CME를 통한 기능도 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간편하고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출, 공과금, 보험 이런 항목들은 CME를 거치지 않고 또 바로 월급 통장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여 계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MA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급여 계좌라는 건 다른 곳으로 자동 이체를 하고 다른 돈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잔액들이. 근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 뭐 보험이나 뭐 세금이나 이런 항목들은 한 달이라도 내가 이제 내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넘어가게 됐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뭐 이자를 더 문다든지, 뭐 원하지 않는 해약 사태가 온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은 내가 소비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늘어났다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또 씀씀이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한 뭐 펀드라든지 적금 상품들은 한 달 멈춰도 그냥 스킵하고 뭐 다른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브레이크를 거기 걸고, 그렇죠. 그 한 달 동안 자동이체 안 하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항상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돈은 또 별도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둔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도 함께 살펴볼게요. 또 다른 기능을 가진 상품들도 함께 살펴보죠.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CMA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CMA 자체도 뭐 RP형, MMF형, MMT형 뭐 새로운 이제 이름들이 좀 많아요. 또 은행의 상품들도 좀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초과적인 어떤 금리를 이자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기능 면에서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느냐의 그 포지셔닝을 시키는 부분, 즉 통장 쪼개기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뭐 이 펀드는 뭐 결혼 자금을 위해서, 이 펀드는 뭐 은퇴 자금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목적 자금별로 통장 쪼개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CMA와 같은 이런 상품들은 그 기능별로 통장 쪼개기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좀 CMA가 엑셀과도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CMA 같은 경우에 또 목돈을 또 장기간 보관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 면에서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 말할 때 CMA는 이제 고금리 상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보통 예금 통장 같은 경우 언제든 돈을 뺐을 수 있는 이런 통장들에 비해서는